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60이 넘어서 이제 실제 직장이 아닌 그런 이제 어떤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저는 어떤 걸 해보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영어로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가이드 말고 예를 들어서 인사동이나 아니면 뭐 어디 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하거나 해주는 그런 걸 사실은 좀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는 그 영어 공부, 그리고 대학에서는 취직하기 위한 그런 토익이나 토플 공부, 아니면 유학 갈 때도 결국 그런 공부, 그리고 결국 그런 공부들이 취업을 해서도 저도 예전에 신입사원 받아보고 막 그래도 토익 점수가 엄청 좋아도 꼭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전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국내에 있는 회사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영어권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MS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 받은 친구 중에 한양대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학연수 1년 정도 갔다 온 거밖에 없었는데 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영어를 습득한 방법은 게임을 하면서, 예, 좋아하는 거. 요즘 게임은 로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버에서 해서 이제 다른 언어권에서도 이제 그룹을 지거나 이런 걸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제 헤드셋 끼고 하면서 게임을 그 친구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오로지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 영어 공부하는데 실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영어가 도구가 된 거죠. 목적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그 친구는 게임을 지금도 아직도 계속 얼마 전까지 꾸준히 하고 있었던 친구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어학연수를 1년 정도 캐나다로 갔다 온 게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그 친구가 직접 미국이나 이런 데 전화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가 국내 내수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95%가 수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미국 이런 데서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부 있는 쪽에 같이 있을 때는 전화를 못 당겨봤죠. 영어로 전화가 오는 걸 제가 응대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 친구가 이제 땡겨서 받아서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목적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또 꼭 목적이 아니더라도 생활을 해 나가는데, 아니면 좀 영어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해외여행 갔을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즐겁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그 마스터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실생활에서 진짜 그 원어민처럼 진짜 그거를 이제 몸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 들어가거나 이제 토익 준비하면은 토익만 막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한번 시험 쳐서 성적이 나오면은 성적 나온 거 가지고선 사실 또 토익 공부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성적 한번 받으면은 성적이 잘만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선 한 2년 정도는 제가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또 뭔가 공부를 굉장히 소홀히 할 것 같고, 그거 가지고서는 일단 사용을 하다가 그게 이제 기한이 이제 끝나가면 또 뭔가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요즘은 그 토익 공부가 꼭 문제 찍기식으로 유형별로 그렇게 가르치는, 약간 소비적인 그런 이제 패턴을 흘러갈 것 같은데, 그 평생 멘토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학교 다닐 때 영어가 좀 틀리고, 그리고 또 취업할 때 영어가 좀 또 틀리고,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도 실제 그 영어를 쓴다라고 하면 그때 영어가 다 좀 이렇게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나아갈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 방향에 대해서 학습이나 아니면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해주신다라고 하면, 음, 소위 저희 나라에는 그 주치의 개념이 없는데
그런 그 의사들의 주치의 개념처럼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져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개인 과외를 해본 적이 없고 저희 아이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망설였거든요. 망설였는데 하면서 좋았던 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이가 수업을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항상 즐거워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집중을 해서 할 때 그 내가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은 그런 시간 가는 걸 잘 모르고 그 진짜 자기 것만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 영어를 완전히 자기가 100%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일단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실 때 항상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재현이가 간혹 그 숙제를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그거를 할 때 이거 하기 싫은데 아유 하기 귀찮네, 오늘은 안 하고 그냥 저기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그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저희하고 얘기하실 수 있던 시간이 좀 이렇게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예, 그렇죠. 저가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대학생들이 이제 저도 예전에는 뭐 한두 번 아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 그 부모하고 얘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게 굉장히